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이 뵌 적이 없죠? 온라인을 처음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인사를 해볼까요? 네, 저는 호담서원은 네 번째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도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주제랑 너무 적합하게 네, 맞아서, 예, 또 호담서원에서 다른 분들 얘기랑 특히 또 호담님 얘기랑 네,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담서원에는 정규 시즌 3번 참여했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세계의 깃털이요, 되게 여러 동화를 설명하는 책 이런 데서 언급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동화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면 어쩌라는 거지. 이런, 이런 동화라서 제가 몇 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참고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확 마음을 끄는 스토리가 있다고 잘 안 느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나의 삶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하던 와중에 문득 이 깃털이 그 지정한 곳에서 자기의 과업을 성취해야 된다는 뭔가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호기심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구해오라고 지정은 했는데 그러면 자율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 시장 잘 하든 뭐 목적지를 찾든. 근데 그걸 찾아와. 그리고선 깃털이 날리는 대로 떨어진 데서 찾는 게 너네들에겐 공평해 라고 말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형들은 좀 왠지 그럴싸하게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얘는 그 앞에 딱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할 때 저는 그냥 이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이거 원데이 클래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분석을 시작했는데 공부할 게 진짜 많은 작품이더라고요. 그건 거의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하려고 하고 얘가 지하로 내려가서 뭔가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의 발견이나 나의 모자름을 좀 채우는 과정이 이 얘에게 주어지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런 동화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래 더 있었는데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명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되게 좀 얘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휴직 중이시고 그리고 직업적인 변화가 있다고 연락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 얘기해 볼 만한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은 이 동화를 읽고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토론을 하고 싶은지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뭐가 흥미롭냐면요. 왕이 왜 그랬을까가 왜 궁금할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한 왕국을 다스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왕이라면 음, 후계자가 누가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음, 약간은 예, 같은 위치에 놓고 그렇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왕을.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이번에도 이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화는 그 얘기가 나올 그게 전혀 없는 동화 중에 하나거든요. 바보스러움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꽂힐 수밖에 없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낸 걸 보고 이 문제에 진짜 많이 꽂혀 있다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부모, 완벽한 어떤 통제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뭐랄까, 불편함?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제는 이제 한 20대 후반에서 30 이제 들어섰거나 뭐 그 정도인 분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냥 다 왕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 왕이 후계자를 선정할 때 욕을 안 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냐, 공평하게 해서 욕을 안 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냐 하는 질문이 그게 되게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자유지 얘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자손은 고생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좀 느껴지긴 해요. 부모나 신 같은 그 예, 역할이 잘함으로써 고통이 없어야 된다 같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가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럼 신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 왜 음, 그렇게 하냐 이러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광고용 그 인스타그램용 카드 네, 거기에 보면은 불안이 깃털처럼 뭐 불안이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사실 고통이라기보다는 불안에 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주는 것이 불안에 음,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불안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딱 길을 정해줘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는 불안해야 하는가? 약간 음, 이런 그런 맞아요. 불안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말보다.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보 같은 애는 빼야 된다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왕이라면 바보는 빼야 되는데 음, 왜 음. 바보를 넣고 그걸 공평하다고 말하고 자기 비난을 피하냐. 근데 이거는 정말 본인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바본데 빼줬으면 하는 심리일까요? 뭔가 보통은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거는 어, 어.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두 얘가 말을 못하고 단순해 바보라고 불린이라고 표현이 되어 응, 있잖아요. 응, 응, 근데 그때 예전에 후담님이 응, 응, 민담에서 중요한 응, 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직관을 중요시해서 그냥 응, 응. 외모나 이런 외모 맞아, 품평으로 맞아. 응. 예,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생각이 나서 얘가 말을 못하고 단순해 보여서 바보라고, 근데 말을 좀 못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그냥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좀 동의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품성과 인품을 셋째 아들에게서 봤기 때문에 정말 바보라면 얘가 왕국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저는, 그게 약간, 거기에 권력을 너무 많이 실어주시는 사고 같아요. 이 기회를 준 사람의 어떤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신앙인 같은 음,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냥 시험 볼 사람 와, 이러는데, 거를 음, 개개인을 봐서 저 사람은 나의 자질을 봤기 때문에 이걸 연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을 주최한 사람은 아니요, 시험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신의 섭리를 찾듯이 아버지의 섭리를 찾는 그런 사고인가? 약간, 왜냐면 저는 그냥 왕이 이제 늙어서 계승권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왕과 다른 건 장자 상속권을 주지 않고 그냥 공평하게 하자. 그렇게 하고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깃털을 날리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런 걸 안 본다까지만 보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얘에게서 그런 자질을 받기 때문에 더 공평하려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걸까? 아니면 비난을 피하려고 그랬을까? 그게 음. 왜 중요할까? 이런 게 좀 저는 오늘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음. 이렇게 듣기엔 너무 권위를 주지 않나? 이렇게 들리긴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와 이런 계획이라는 것에 너무 힘을 싣고 있지 않나? 이렇게 들리긴 했어요. 그 여기 그 앞부분에 나온 것을 보면 약간 뭐 현명한 왕이어서 뭐 되게 음,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그냥 나이가 들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어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그런 음. 게 정말 그냥 약간 좀 별 생각이 없으신 분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네. 음. 근데 저도 막 옛날에 막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막 아니면 우리 상사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의도를 많이 음,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별 생각이 없었던 어,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 약간 네네. 어느 정도 현실 반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분명히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권력자, 권위자인 사람의 의도가 나에게 어떤 의도를 했을 거라는 세계관일 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생각엔 그게 약간 자녀자가 강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른자고 애들을 키웠든 누구를 가르쳤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연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알 텐데 그거를 궁금해 한다는 게 여전히 그걸 해결을 내가 안 한 상태가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그게 오늘 풀어나가야 될 얘기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동화가 음. 좀 그런 문제를 포함하기도 해요. 이 왕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얘기 나눠보니까 어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흔히 말하는 어른,
그러니까 저보다 어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뭐 권위라고 하시면 권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거나 내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다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경험자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도 있을 것이다라고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걸 안 깨고 아,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깨지거든요. 이제 나이 먹다 보면. 제가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연결이 돼요. 음, 그러니까 사실 질문 외에 음, 음,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고생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네네네. 나중에 읽을 때 거기에 꽂히더라고요. 아, 이제 되게 저한테 찔리고 너 이제 남자였어요? 너도 성장에 필요한 고생을 감당할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음, 너 지금 이렇게 성장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저한테 화살을 돌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어떤 게 좀 비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양탄자 반지, 아름다운 처녀는 왕국을 다스리는데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 잘 찾으셨고, 세 번째, 두꺼비가 양탄자와 반지를 그냥 주었는데 아름다운 처녀는 쉽게 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되게 이 동화를 딱 읽었을 때, 세 번째에선 좀 다르네. 그 질문이 균형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내신 질문도 보니까 뭐랄까, 텍스트 분석을 되게 잘 하시고, 그래서 이야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에 대한 이걸 뭐라 그럴까, 이성적인 툴을 써서 할 때 아주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정말 잘 분석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전에 나눈 내가 풀지 못한 숙제에서 그게 뭔지 했을 때 지금 어른자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게 한번 다뤄질 수 있으면 조금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역시 재밌군요. 공부를 제가 해봤어요. 동화가 융심리학을 가지고 분석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융심리학이 저도 뭐 아주 깊이 공부하진 않았는데, 그냥 뭐 약간 인간의 무의식이나 우리가 또 좀 영성?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여다본 학문인데,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있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 아니마 아니무스가 뭐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꼭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전통적인 남성성이라고 한다, 여성성이라고 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잘 조화시킨 자아가 좀 건강하고 좀 균형 있게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보고 그것의 싸움으로 동화를 해석한 그 프레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세계의 깃털이 되게 전형적으로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 여성을 상징하는 걸 자꾸 끌어올리는 얘기 구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용심리학에서 아니마 아니무스로만 이렇게 딱 한 걸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읽으면 제가 본 느낌은 이걸로 되게 동화 분석을 많이 한 책을 진짜 많이 쓴 사람이 폰 프란츠라는 여성이 있어요. 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갖고 있고 읽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그 융심리학을 한 사람들의 책의 느낌은 글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래됐어도 재밌게 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글을 못 쓴 거야. 내가 무식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온 분들 중에 두 명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석사를 하는 분들이라서 얘기를 해봤더니 동의하더라고. 걔네가 글을 못 쓰는데. 이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막 이런 데였고, 진짜 너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추려서 가장 핵심으로 써먹을 것만 가져온 건 뭐냐면, 맞아. 남성만 있잖아요. 이 왕국에. 그 아들도 셋이고, 엄마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이 이제 깃털을 날려서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깃털을 날린다, 뭐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명 결정하는 게. 근데 이때 왕이 조금 자기의 주도성, 아까 이제 의문을 품으신 그런 결정력, 이런 게 좀 확고한 인물일 때는 거기에 뭔가를 넣어요. 자기의 그 코드를 하나 넣어서 깃털에만 의존하진 않게. 근데 이 왕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불안을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보는 거로는 남성들만 있는 왕국인데 여기서 얘네한테 양탄자를 가져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양탄자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왕국을요 우리가 읽어도 딱 봐도 이게 왕국이라고 해석하기에 뭔가 좀 모질하죠. 그쵸? 뭐 정치 뭐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의 성숙의 과정, 그 전 세대의 미성숙을 다음 세대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나설 것이냐. 이렇게 치면 이 전 세대의 모자람이 뭐였냐? 아니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성성. 그 증거가 양탄자를 가지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고 그러면 조금 해소가 돼요. 제가 해석했을 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하다못해 그런 거 있죠. 뭐 황금살을 가져와 이런다든지 뭐 하여튼 의미가 있는 외국의 국보를 가져오는 정도면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양파가 없겠냐고 이 나라에. 그렇죠? 근데 정말 잘 이렇게 직조한 양탄자가 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양탄자는 이렇게 땅에 깔잖아요. 그 이쪽 지역 사람들은 또 조그만 양탄자를 들고 다니다가 깔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돼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우리 요가 매트처럼 들고 다니는 땅. 그럼 땅은 여성 상징이에요. 돼지 이런 거는 다 여성 상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상징을 좀 공부하고 나면 아, 얘네 아빠가 가져오라는 게 일단 어떤 여성성이라는 것을 끌어올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성의 대지 그런 의미를 끌어올리는 애가 이 다음 왕국을 계승할 수 있다고 이제 정하기로 한 거구나. 그러면 조금 의문이 풀리죠. 근데 이 왕은 우리가 이제 지금 봤을 때 자기가 이게 균형이 안 맞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이걸 과업을 완수를 못하고 이걸 내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깃털 이렇게 줄 테니까 셋 중에 다 가봐. 그 대신에 어디로 갈지는 깃털로 정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왕은 부족한 사람이 맞아요. 왕은 뭔가 부족하고 얘네들은 그것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근데 이거는 제가 책을 보고 알았는데 융심리학의 네 가지 기둥, 뭐 네 개의 기둥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완성시키는 네 개의 기둥의 뭐 구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구조예요. 이 동화가. 그래서 그 뭔가 부족한 전 세대, 전신을 상징하는 그런 자아, 그리고 뭔가 똑똑하고 이성적인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개의 나머지 기둥. 나머지는 그것들과는 다른 뭔가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뭔가 미영역, 미해청 영역의 기둥인 거예요. 제가 이 동화를 가지고 해석했을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가 이제 사례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미숙하다고 느껴졌을 때가 아까 조님이 말했듯이 약간 내가 뭘 못했을 때라기보다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노력해서 되지 않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가장 무력하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거였을 때는 그 정도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보 앞에 바보 같은 경우는 어디 떠날 기회조차 없어.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나만 여기야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바보만이 이걸 완수했다라는 구조가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뭘 안 해본. 지금 아까 님이 의문을 제기한 게 그건 거죠. 얘는 말만 못했다 뿐인데 지금 바보라고 정해졌다. 이건데 어떻게 보면 이 왕국에서는 이 두 형은 뭐 가능성도 보고 어쨌든 바보란 소리는 안 듣고 이렇게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얘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동화에서 이제 이런 애들은 기회조차 없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무한한 가능성인 거죠. 뭘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해.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뭘 해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을 그쵸? 네, 회피했거나 안 해봤던 일을 하려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하여튼 안 해봤던 거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안 해봤던 거. 우리가 이거를 그 시선으로 안 봐서 그렇지 많이 쓰는 클리셰예요. 주인공이 변하기 위해서 뭐 갑자기 머리를 자른다든지 갑자기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해본 걸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바보라고 부르는 영역인 거죠. 나에게 바보 영역. 나의 바보존을 움직이면서 시작을 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마를 끌어올리고 이러면 좀 이입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동화를 해석할 때는
바보존을 자꾸 들락날락한다. 내가 끌어올리지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바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바보를 움직이게 했던 그런 기억 또는 내가 두 형제만 자꾸 뺑이를 쳐서 전혀 안 변하는데 왜 난 안 변하지? 내 인생은 맨날 왜 똑같지? 이러고 있었던 경험. 이런 식으로 이제 동화를 보면 돼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양탄자와 반지와 여인이 이제 연결이 되죠. 여성을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예, 양탄자를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무릎을 쳤던 게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탄자가 여성, 저는 돼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성이라고 하시니까 양탄자는 여자들만 짜잖아요. 맞아. 예. 예, 여자들이 그 뭐 혼수품으로도 음, 그렇고, 음, 음. 예, 직조를 하니까 양탄자는 바로 진짜 여성성인데 전혀 연결을 못 해봤네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리고 또 원래도 여기서는 좀 이렇게 생략이 된 좀 짧은 동화지만 양탄자를 구하려면 여성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 접근성이 있는 소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어느 하나가 비어서 완성을 이루지 못한 어떤 부모의 세대의 문제를 그 다음 세대가 완성시키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걸 나 한 개인으로 본다면 내 삶이 어떤 분기점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분기점 중에 내가 이전 분기점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 분기점으로 넘어올 때 그 전에 해결 못한 걸 해결하고 싶어. 그럼 그때 뭘 해야 될까 할 때, 양탄자부터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그럼 여성적이어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없었던 거, 내가 없었던 무엇. 그러면은 양탄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직조가 되게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한 축만, 씨줄만 있는 그런 존재인 나에게 죽조가 탄탄해서 뭔가 그게 균형이 맞춰진 어떤 것을 들이기 시작하는 시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의 의미로만 본다면 남성이 여성성을 끌어올리면서 자기를 좀 더 완성된 존재로 이끌려는 시도. 우리가 그냥 이걸 무성적인 걸로 해결한다면 내가 정말 허술하게 한 축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른 축도 꽉꽉 조여져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드리려는 시도. 그걸 끌어올리는 것.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하냐?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지만 지하로 내려갔으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변화를 시도하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간 걸까요? 자기 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동화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외부적인 것에서 많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뭔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떠나. 뭐 변화할 때 그런 새로운 걸 하자 그랬을 때 그럼 갑자기 뭐 스포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 근데 이 동화는 그거 말고 네가 그 자리에서 안 했던 거. 근데 뭐부터 하냐? 본인을 돌아보는 거. 본인 안에서 찾아야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래 안 해본 영역은 당연히 나는 바보지. 안 해본 영역은 나에게 아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보만 그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머리를 안 써야만 할 수 있어요. 응? 머리를 안 써야만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계속 어,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쓰면은, 주어진 것에서 적응하는 거 잘 안 해요. 저는 이게 제가 이 딱 바보 유형이라서 알았는데, 어제도 이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심리 실험? 이런 거 하는 것,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인생에 적응하는 방법 중에 이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쫓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한다? 독학을 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여러분은 그 중에 뭐 같아요?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을 쫓는다? 주변 사람을 따라한다? 독학을 한다. 독학을 한다? 독학이죠, 독학. 홀로 예, 독. 예. 독학은, 저도 독학은 안, 제가 이걸로 책 토론했을 때 어떤 분이 자기가 독학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넌 아니야. 왜냐면 걔는 너무 성공지향형인 애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독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완전 그때 막 이렇게 되게 친한 멤버 그거라서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약간 미화시킨 거야. 그냥 딱 봐서 여기 가야 좋은 대학이다. 저기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자기 그 필터 없이 그렇게만 했는데 자기는 그때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좀 고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니까 또 나름 겸손한 차원에서 내 남의 말 안 듣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으니까 독학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아니라고 독학은 나 같은 거라고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정보가 부족해서 맨땅에 헤딩하고 그냥 뭐가 좋은 거지? 이 생각을 못해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따로 파는 애들이 독학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바보 같아요. 좀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깃털이 떨어진 곳에서 내 깃털은 왜 여기야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해야 되나 봐. 그거 그냥 뚜껑 열고 들어가는 애들. 음. 근데 바보 같긴 해요. 우직하다고 하죠. 우직하다가 되게 좀 어리석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바보 같다는 게 되게 동의가 됐어요. 실제로 좀 바보 같아 보이고, 내가 봐도 좀 바보 같고. 그,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서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고 자기에게 있는 걸 되게 많이 발굴해내는 거를 하려면 뭐가 더 나은 투자냐라는 생각을 할 줄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 자기 거에 그 몰입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서 바보를 벌써 이긴 줄 알잖아요. 자기네는 동쪽과 서쪽으로 떠났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 형들 보고 별로 특징 같은 거 못 느끼셨어요? 네. 얘네들이 아버지가 깃털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으면서 결과에는 승복하지 않았고, 근데 또 그렇죠. 과정은 되게 불성실했고, 이런 패턴을 계속 보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한참 요즘 뭐 MZ 세대들의 공정 공평이잖아요. 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좀 비슷한 뭔가 어떤 이렇게 하면은 뭐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이런 딱 기준이 있고 그거에 바보는 이미 못 미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시골 처녀를 데려가서 내가 무조건 이기는 계산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겨야 되는데 안 이기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공평하지 못해서 화가 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개척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죠. 있는 예.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두 형이 지금 딱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전형이 있어요. 자기나 생각하는. 성공의 전형이 있고, 일의 전형도 있어요. 얘네가 생각하는 일자라는 거는 요령껏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이렇게. 왜냐면 쟤는 당연히 나보다 왜냐면 자기 기준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성공 지향형인 사람들이, 또는 경쟁에만 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익숙한 룰만이 맞고 나머진 인정할 수 없다. 딱 그런 스타일이고 똑똑해 보이잖아요. 똑똑해 보여요. 그러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성공한대요. 그런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생각보다 뭐 예의가 바르거나 뭐 이런 사람보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절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아, 설마 난 그래도 진짜 프로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성공한대요. 자기가 실수했는데 말 희한하게 하면서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형이 딱 그래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때그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걸 최선을 다하고 제일 좋은 걸 가져오고 근데 그거를 자랑할 줄도 모르고 그걸 또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 지하로 내려가서 자기의 그걸 개발해서 해오는 얘는 바보죠. 그 형들이 봤을 땐 진짜 너무 바보죠. 왜냐면 우기지도 않아. 아니, 왜 다시 해요? 이러지도 않아.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원에서 바보만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계산을 못해서 주어진 거 적응하기 바빠요. 근데 벌써 두 형처럼 성공하는 방법이 유형화된 애들은 자기 내면으로 파고드는 거 할 수 없죠. 남이 보기에 좋은 것부터 빨리 찾으러 가기 때문에. 지하실로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니마를 끌어올려서 양탄자를 까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천이나 가져다가 이거 양탄자라고. 그래도 통할 거라고 정말 믿고 실제로 일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요. 네. 양탄자를 되게 아무 천이나 갖다 놓고 바보같이 양탄자를 진짜 가져와 막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있을 거예요. 격하게 공감합니다. 어떤가요? 아, 저희도 진짜 그래요. 막 프로젝트를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되게 바보같이 음, 이거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오랫동안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음, 주변에 보면은 진짜 막 이거 하자고 그러자마자 바로 막 기획서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음. 이런 일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기획서는 이미 막 이거 엄청 잘 썼어. 근데 막 내용이 별거 없고 그냥 남들 다 하는 거고 그냥 이런 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그런 음, 느낌밖에 음. 없는
그런 기획서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부럽거든요. 항상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기획서를 쓰고 저는 막 오만 생각을 지금 다 하느라고 이게 뭐 문제의 근본 원인 무엇이 그치. 애시당초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가 어, 막 이게 맞는 것인가 막 윗사람 왜 이런 걸 시키는가 막 온갖 어, 걸 고민하느라고 그런 생각을 약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 되게 부러워하고 막 약간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호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서름이 감정적으로 살짝 묵혀졌어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정확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학원 일을 할 때 근본적으로 하려면 내 내면의 어떤 좋은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서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하고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내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어쩌다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해도 얘네가 뭔가 했어야 돼. 이걸 그냥 내가 돈을 쓰는 구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션을 다 한 개 다 카운팅이 되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옆반에 어떤 선생님은 피자 값을 막 30만 원씩 써요, 한 달에. 그냥 아무 때나 피자를 막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뭐랄까, 인기 끄는 것처럼 그게 막 뭔가 수업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학원을 위기에 몰아넣을 정도로 왜냐면 애들이 뭐 한 몇 달 만에 이제 다 그만두는 사태가 막 벌어졌거든요. 그 중간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쓴 방법 있잖아요. 얘네를 뭐 어떻게 끌어올리고 뭐 그게 되게 전략을 많이 짜야 되고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짜 삽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은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당장에 그게 성적이 나오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성적을 끌어올리는 머리를 세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엄청 바보예요. 좀 그런 것도 떠올랐어요. 내가 그런 순간들이 많긴 했다. 왜냐면 또 그런 걸로 하나하나 애들 막 왜 대학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러는 거를 괜히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깐깐하게 군다 뭐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원 분위기 바꿔버렸거든요. 애들이 한 과목에서 그거를 지키니까 이제, 아, 원래 지가 하면 안 되는구나. 숙제는 원래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 학원 가기 전에 그 문화가 거기 없었어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짧게 보면 바보 같은 취급을 받아요. 단기적으로. 내가 성과를 내기 전에는 좀 고깝게 보거나, 아, 뭐, 이렇게 유난이야. 이런 시선도 있어요. 좀 그런 것도 좀 여기서 말하는 바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전 했어요. 결국은 그게 그 기준이 전 내면으로부터 온 거지, 외부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은 또 아니거든요. 어때요, 현영님은? 저도 저를 미화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괜찮아요. 네,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저는 제가 유연하지 못한 것이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을 유발한다라는 고민도 있거든요. 임용고사를 준비해야 됐을 때가 졸업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저는 인문계를 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는 조직이. 몇 명만 교직 이수를 했고 저만 남았기 때문에 나 혼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부에 왕도가 없다지만 그래도 정보가 있으면 빨리 하더라고요. 책 구하는 시간도 짧고 그게 아예 없어서 완전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막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같이 어떤 걸 섬세하게 찾아내는 능력은 습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무식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공부해가지고 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어떤 책을 알게 돼서 책을 읽을 때 첫 책에 다 정리가 돼요. 와, 남들은 이것부터 그냥 했겠네. 근데 그런 것도 저한테는 운이거든요. 좋은 책을 소개받는다든지, 정보를 주는 사람 한 명 안다든지, 그 운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그거를 실망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됐어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 대신에 누가 뭘 모르면 어디를 모르는지를 알아서 좀 빨리 가르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성격 같아요. 여기 나오는 얼간이가. 전 좀 주로 그런 편이긴 해요.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도 서울이라는 지역이나 뭐 교육의 특수구 이런 걸 아예 모르는데 그때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페이가 높은 직장을 구해야 됐어요. 왜냐면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언니가 부천 살았는데 그때 부천, 서울, 경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좀 나이는 많은데 많이 멍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산이 되잖아요. 뭐 출퇴근이 얼마면 너무 힘들고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다닐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되게 그냥 용기 있게 한 것 같아요. 보통은 되게 많이 전략을 짜가지고 일이 파고들거든요. 뭐 배치 이쪽으로.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들어왔는데
또 그 깃털이 날리듯이 수업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계획에도 없는 독립을 했는데 여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 바보가 그냥 계획이 없었는데 자꾸 뭐가 이루어진 그 느낌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게 대충이 안 되니까 자꾸 뭐가 벌어져서 저도 북클럽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좀 그런 느낌? 그 우연히 됐는데 그때 따질 수 있는 머리가 안 돼서 그냥 그 상황이 나를 좀 독특한 캐릭터로 만드는 경우?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어제 그룹에선 이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 나눈 고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양탄자를 깐다면 그 양탄자는 뭘까? 그리고 반지는 뭘까? 그리고 고리를 통과하는 건 뭘까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우리가 고민하는 해결책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양탄자는 나왔고 이제 반지는 흔히 알듯이 구속의 의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혹시 이건가 하고 찾아온 어떤 나의 가능성,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게 지금 이 바보에게는 양탄자를 까는 거, 그러니까 여성성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발 닿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내가 안 해본 것에 기반을 마련해보는 시도라면, 그 다음에 보석이 박힌 황금 반지를 가져왔다는 거는 이것과 나의 관계를 확실히 묶는 마음의 계기, 결속, 그거에 대한 확신 같은 거를 좀 심리적으로 하는 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미녀를 가져와.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실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에서 독특한 것은 이번에는 바로 갔어요. 그쵸? 두꺼비한테 가본데. 저는 그게 자기에게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거를 이제 알아낸 게 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고민의 답을 찾아내는 걸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된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도 어떤 문제들은,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든지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찾아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깜빡깜빡 하지만 뭐, 뭐를 만들어내야 될 때 있잖아요. 글을 써야 된다든지, 뭐, 영상을 만들어야되는지 뭘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 난 바보가 됐다.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 빨리 이게 돌아와요. 뭘 이렇게 넣어주면 얘한테 반응하는 뭐가 나오면서 좀 아이디어 같은 게 더 잘 생겨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뭐 산책하면서 뭘 한다든지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친구가 세 번째 갈 때 국거비한테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딱 하는 게 좀 더 이상 방황의 시간을 좀 줄이는 걸로 좀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냐, 맨날 고민을 하고 있냐, 막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그걸 꾸준히 한 사람들이 고민을 좀 줄이지 않나? 그 마냥 고민하던 게 좀 시간이 좀 줄면서 방법을 찾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얘가 지금 그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두꺼비가 지금은 없어. 좀 기다려. 이거는 뭘까요? 네가 때가 안 됐다. 그쵸. 저는 그게 약간 스스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 그 대신에 그렇지만 해결이 날 거라는 확신은 하는 정도의 수준. 근데 그런 거 조금 있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에 대한 좀 믿음이 생기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가 답을 찾긴 할 거야. 뭐 이런 거. 아마 형님도 제가 지금 되게 고민이 많지만 좀 그래도 내심 그런 믿음 아니 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태 행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거든. 아까 보면은 뭔가 그걸 죽을 힘을 해서 방송을 만들고 막 죽을 힘을 해서 또 뭐 번역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또 개고생을 하겠지만 하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책을 쓸 때 그랬어요. 책을 쓸 때 계약서를 썼어요. 12월 31일에. 근데 그거를 거기 계약상에 6월 안에 쓴다라고 써 있어요. 6개월 안에 보낸다. 너무 웃긴 거예요. 6개월 안에 턱이나 쓰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전에 몇 번을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못 쓰겠어서 그래갖고 진행이 안 된 게 많았는데 근데 그 이번만큼은 뭔가 6개월 안에 보낸다가 되게 어이없으면서도 이거는 내가 보내긴 보내겠지 하지만 과연 이러면서 근데 한 3월까지도 기본 원고도 안 잡히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 머리로 생각하면 다 못 쓸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이 약속은 꼭 지킬 사람이지. 뭐 이런 거. 나오긴 나올 거야. 미녀가 나올 거야가 책을 내가 끝까지 쓰긴 쓸 것 같아. 뭐 완성도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탈고는 할 것 같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 두꺼비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 두꺼비가 지금은 없어. 근데,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자기에게 그 여유를 주는 대화로 들렸어요. 당장은 안 된다는 거에 조바심을 안 내고 믿음을 갖는 기간. 그런 심리적 경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예 딱 해석을 해주고 나서 우리가 토론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3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토론할 때 우리가 그럼 마음의 그 결속, 내가 지금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 내가 나의 이런 면을 끌어올려야 나는 좀 균형이 맞고 지금의 기우뚱한 게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시작으로 이제 하게 된 어떤 과정에서 양탄자 깔았어. 그 다음에 나 진짜 이거 해야 돼. 이것도 발전시켜야 돼라는 마음의 구속을 이제 반지로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체가 되자. 내가 내 이 실체와 만나서 나와 결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걸 만들 때 뭘 해야 되냐. 여기 되게 소꿉장난 같은 게 나오죠. 이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해석이 돼요. 이게 순무가 이제 당근하고 비슷한 소재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그런 이 구근류 얘네들이 원래 성적 상징이 많잖아요. 꼭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성적인 상징이 있는데, 여기에 또 생쥐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제 생쥐도 옛날 이런 유럽 동화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한옥에 살면요. 저 어렸을 때 한옥에 살았는데, 천장에 그 지붕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쥐들이 다녀요. 음. 그래서 막 와다다다다다. 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게 확 생각나는 거야. 그럼 자다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옛날엔 이게 익숙하다는 거죠. 옛날은 뭐 유럽이나 여기나 그 쥐 밤에 다니는 소리, 그리고 갉는 소리. 그래서 이게 밤에 자기를 깨우지 않는 어떤 자극? 고민? 이런 걸 상징하는 상징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다른 상징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남성을 조금 이렇게 뒤처지게 만드는 성적인 어떤 뭐 자극, 어떤 상상 이런 것들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생쥐가 이끄는 그런 술의 마차에 두꺼비를 하나 얻는다는 게 결국은 이 마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성을 이제 받아들이는 여성성을 완성시키는 끌어올리는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두꺼비가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것처럼 그려졌다면 너가 마음에 드는 작은 두꺼비를 얹혀서 거기다 이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얘도 뭔가 해야 되는 내 손에 두꺼비를 닿게 하는 그런 거로 상징이 돼서 이제는 정말로 그 실체와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유형의 동화인데 다른 본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구리 왕자 같은 경우는 공주가 개구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싫으니까 확 던짐으로써 이 왕자로 딱 변하는 그런 동화가 있고 또 하나는 얘랑 똑같은 동화인데 거기서는 이 지하에서 아예 공주를 만나요. 여성형을. 근데 얘를 끌어올렸더니 걔가 개구리로 변했어. 그래갖고 근데 그 개구리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다르게 해석하면 뭐 명상에 들어가라, 너 자신에게 침잠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언어 유희가 있잖아요, 동화에는. 그래갖고 얘가 진짜로 개구리랑 같이 물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공주로 변해요. 근데 이거 상징 해석을 해보면 왜 물이 죽음을 의미해서 기독교에서 세례하듯이, 예, 예, 그것처럼 거듭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면을 죽이고 이제 다시 태어남으로써 공주를 맞이하게 되고 공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벗는 그런 거로 의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할 때도 이 얼간이 왕자가 뭔가 멍청하기만 했다가 조금씩 자각이 되면서 이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여유를 갖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함으로써 진짜 실체인 여성과 이제 결합하는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형들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고리를 통과하는 시험을 또 보잖아요. 그거 혹시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고리 통과하는. 성행위인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약간 그렇죠. 좀 성행위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여자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성적인 어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허리 정도의 거기에 이렇게 서커스 하듯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게 뭐야 했다가 이게 잘 안 될 때, 의미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상징물의 구조로 하면은 접근이 돼요.
상징물의 구조라는 게 뭐냐면 깃털이 공중을 떠다니잖아요. 얘 인생은 깃털이 공중을 떠다니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허공이죠, 허공. 허공으로 시작됐는데 얘 의식이 그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하에서 끌어올린 것들로 자기를 증명을 했죠. 그러면 정반합의 원리처럼 허공과 지하의 중간을 정말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 단계를 그것이 통과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비로소 이 동화가 가려고 하는 합일의 경지. 그러니까 균형이 맞고 뭔가 위와 아래의 중간 단계를 얘가 통과했다.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이게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들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렇게 그냥 아예 되게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좀 해석해보면 형들처럼 그렇게 요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누시고 이렇게 바보같이 안 하고 막 요렇게만 하면 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애들이 애초에 또 계산을 했잖아요. 시골 처녀니까 뭐 튼튼하겠네 해서 그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뼈가 부러졌다는 게 저는 이런 음. 실력은 코어가 없고 구조가 탄탄하지 않다. 정말 어떤 통합을 이루고 사람을 딱 세우는 단단한 실력으로서는 부족하다. 이건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걸로 전 느꼈어요. 이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근데 이 바보가 끌어올린 이 사람은 얘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심리적인 거를 뚫고 왔기 때문에 유연했고 그래서 가뿐히 통과했다. 그래서 이 동화가 말하는 게 우리가 똑똑한 방법으로 그거를 통과하려고 할 때는 무너지는 어떤 실력밖에는 하지 못하니까 안 해봤던 곳에서, 안 해봤던 영역에서 단계를 밟아서 그걸 완성시키면 그게 우리의 유연함이나 어떤 굳건함을 완성시킬 거다. 이런 메시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적용을 하는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나한테 뭐가 좀 부족할까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생각하기 힘들긴 하지만 한번 도전. 저는 확실히 아까 말한 뭐 정보력이나 막 뭔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 이걸 너무 모르는 게 전 확실히 문제인데, 이 그 후담수원 열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그나마 양탄자 깐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그럼 이걸 해볼까, 뭐 저걸 해볼까 하면서 조금씩 찾는 중이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뭐 북클럽에도 좀 이렇게 뭐 내가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소환해서 한번 이렇게 뭐 뭔가 회의를 제안해 봐야지 뭐 이런 오늘 소환될 수 있으면 내가 네, 뭐, 어떻게 그런 어떤 조언과 비난 폭격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계획을 좀 짰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양탄자를 끌어올리는 게 아닐까? 좀 그런 거. 근데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고 싶으면 하면 돼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한 거야. 근데 저 좀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람을 좀 합리화, 내가 그냥 해야 되는데 안 해는 일을 합리화하는 걸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외면하고 안 하건 결국 내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동화였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나마 한 게 그런 거였고, 이런 일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뭔가 막 생각 복잡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내 훈련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경감되고, 그러려면 좀 더 알아야겠다 하면서도 이건 알았죠. 아무리 해도 나는 안 하는 영역은 여기까지구나. 확실히 알아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뭐랄까. 아까 형님 말 들으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싫은 걸 한번 해보면 진짜 하기 싫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 지금 그렇거든요. 이건 못하겠다 이게 되니까 거기에 죄책감이 좀 안 들었어요. 그전엔 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닐까? 이랬는데 막상 해봤는데 나름 해봤어. 근데 너무 싫어. 어떤 거는. 근데 진짜 이건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좀 편해진 것도 있었어요. 그런 느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많이 생각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있나요? 저는 진짜 요즘 딱 고민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처음에 꽂혔던 구절이 응. 그 세 아들이 다투지 않도록 성 밖으로 몸소 데리고 나가 여기에 이상하게 어, 꽂혔었거든요. 어. 다투지 않도록이라는 게 그 약간 어쨌든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윗사람들이 막 일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이제 되게 요령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좋은 일을 채가고 맞아. 또 요령이 또 되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시킨 일밖에 못해. 이런 사람들은 또 일을 잘 주거든요. 좋은 일을 주거든요. 될 것 같은 아, 일.
근데 또 저는 이도저도 아니라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막 아무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일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 진짜 짜증나겠다. 어찌 모르는 일을. 윗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겠대. 네가 알아서 해봐. 뭐라는 거야? 막 어쨌든 막 그런 일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깃털이 막 떨어지 막 이런 거기에 막 엄청 꽂혔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뭐냐면 어 요령 vs 바보력?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맞아, 요령을 맞아. 부리거나 바보처럼 무직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양쪽 다 못하고 요령을 부리고 나는 왜 맨날 이런 일을 맡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더 어, 저도 정치적으로 발휘해서 좀 요령을 부려서 좋은 일을 맡아보고 싶기도 하고 어, 또 어. 한편으로는 또 저를 키운 건 또 파랄이 또 바보력이란 말이죠. 여기서 깃털을 날렸는데 바보의 깃털은 그 자리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 두 형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 왕국에서조차 똑똑한 두 형은 이 두 형인 왕자들이고 그들은 동과 서로 가서 멀리 가서 좋은 양탄자를 구해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 양탄자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땅에 발을 딛기 위한 그런 배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 내면에서 내가 안 밟았던 땅을 밟아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런 상징이 있고, 그 내가 시작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뭐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같은 개념으로 보면 저는 양탄자를 까는 건 자기 인식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식 자체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경험이긴 해요. 내가 이랬다니, 내가 이것 때문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학자들의 연구 이론에선 뭐라 하냐면 인식은 그냥 인식일 뿐이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근데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것을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계속 감시하는 그 사람의 시선, 그 당사자의 시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는 반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제를 이제 내가 끌어올려서 나에게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반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녀를 만들어서 끌어올려서 링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테스트들이 이게 진짜 딱 자리를 잡아서 내 짝으로 완성이 돼서 내가 이것과 함께 살겠다는 실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쉽지 않죠. 바보 같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내가 얘 힘들 것 같은데 라든지 막 그때 깜깜했는데 또 내려가야 되나 이러면 많았는데 바보는 그 생각 안 해. 해결책이 저기 있으면 가는 거지 뭐. 하고 딱 가고 그리고 뭐 그냥 두꺼비 언제 얹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장면이 그렇잖아요. 그 형들이 데려온 처녀는 튼튼해 보였지만 팔다리가 다 부러졌고 이 지하에서 데려온 이 미녀는 유연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연하게 그리고 버티고 살 수 있었다라는 상징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고 내가 내면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한다는 게 절대 유쾌하지 않아요. 두꺼비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제 책에서도 맨 앞에 어떤 걸로 시작하냐면 호기심을 어떤 각오도 없이 건드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로 시작해요. 동화에서는 죽어요. 그런 도전을 시작했던 소녀가. 그래서 섣부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 그리고 내가 정말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한 계산 없이 그냥 막연한 호기심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어떤 허세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는 자아 탐구의 길은 사실은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각오가 필요한 건 맞아요. 지하로 내려갔을 때 꽃밭이 아니라는 거죠. 두꺼비들이나 있다는 거죠. 뭐 싫겠죠. 가보니까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두꺼가 내가 양탄자가 필요해 했지. 보통은 징그럽고 싫어서 충격받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꺼비 떼를 만날 거라는 거를 각오를 해야 이 세계의 깃털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내면 탐구, 자아 탐구를 표방하는 공부를 하거나 교류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몇 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카렌 호나이라는 작가도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인식만으로 삶 변하지 않는데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신경질적 억압이 있는 사람들은 모순된 걸로 자꾸만 절대 노력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카레노나이가 그래서 이런 신경증적 억압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나아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병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고.
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분석은 계속 받고 싶어 하고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그런 걸 하지만 노력을 절대 안 하는 마조히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망치는 강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고통이라는 코드가 필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두꺼비라는 혐오스러운 존재와의 만남이 필수라는 거를 좀 알면 이게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 세계 깃털이 말하는 완성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3번이나 직면해야 되는 두꺼비와의 만남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작은 두꺼비로 여인을 만들잖아. 결국 나의 내면의 어떤 면으로 나의 부족한 면을 완성하는 거니까 그럴듯한 걸로 하지 말고 내가 인정하려고 하고 싶지 않았던 좀 내면에 내가 외면했던 그 두꺼비의 모습으로 나를 완성시켜라. 좀 텍스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제 얘기가 자꾸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뭐 잘 안 들렸나요? 근데 내면의 두꺼비와의 직면은 유쾌하진 않다. 근데 애초에 미리 예측을 하면 덜 힘들 수 있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미녀는 내 내면에 있는 두꺼비로 만드는 거라는 거. 멀리 동쪽 서쪽으로 날아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혐오스러워하거나 돌아본 적이 없는 그 모습과의 직면으로 만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정리가 됐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얘기하고 맞춰볼까요? 뭔가 제가 예상했던 좀 차분한 어른들의 대화를 나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 저도 제가 기대했던 대로 현재 제가 하는 고민들하고 제가 정리하지 못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예, 음, 호담님 입을 통해서 나와서 거의 방언을 들은 것 같은 네. 음. 예,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 되게 현장에서 이렇게 같은 진짜 직장인 직딩들이 음.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예, 너무 현실적이라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는 호담선의 현자가 됐어요. 아, 제가 오늘 현자를 만난 건가요? 네. 차분함과 뭔가 조심스러움으로. 저, 음. 어려운 게 많네요. 네. 맞아, 맞아. 네, 동화가 어려운 게 맞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약간 너무 모르겠어서 자괴감 느끼고 있었는데 조금 안심이 됐고. 이동화는 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진짜 해석할 수가 없는 동화예요. 자괴감을 절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해석을 하고 보니까 진짜 요즘 하는 고민이랑,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호담서원에서 동화를 할 때마다 항상 저의 인생의 에피소드랑 딱딱 맞아 떨어지는 뭔가 그런 가끔가다 그런 신박한 타이밍이 있는데,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진짜 바보력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요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정말 아는 게 없어. 요령을 피울 줄 바보처럼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음. 요즘은 조금 요령이 늘었다고 자꾸 고통을 회피하고, 이제 두꺼비를 안 만나려고 어떻게든. 그리고 제가 온라인 하는 거를 조금씩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녹화를 가끔 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거는 보호하면서 할 거니까, 이렇게, 예, 알려는 드립니다.